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 맹리학의 천호사입니다. 천호산 맹리학 심화반 이번 시간에는 제15강 격국을 기준해서 보는 성격, 성격 보는 법 격국 기준, 이것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을 일간만 보고 일간오행만 보고 이것을 알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것이 일간도 물론 중요하고, 그리고 용신의 육신이, 용신의 육신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성격을 또 달리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과연 그 사주에 격국이 무슨 격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성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성격을 보는 법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심화반 제15강 성격 그 4번째 격국 기준이 되겠습니다. 관성을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관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 이 관성은 여러분요, 평관, 정관, 공이 이 관성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것을 관리할 관자인데, 관성은 나를 극해오는 극하자입니다만은 이것이 나를 극한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를 규제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를 관리해 주는 신이 관성이다. 그리고 이 제왕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관리하다 보니까 제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치형 또는 군사형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관격을 보겠습니다. 정관격은 정관이죠. 그래서 정도를 걷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관. 그래서 신용과 품격이 있고 사회에 있어서는 신뢰와 존경을 모으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규범이나 예의를 중시하고 그 행위도 꼼꼼하고 낭비를 싫어하는 편입니다. 높은 효율을 목표로 삼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 이 사람이 정관격의 정관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관격 그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정관격은 상당히 보수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새로운 것에 도전보다는 현재의 일상 속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있죠? 그래서 새로운 것에 도전은 자신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의식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전면 거부하는 그런 성격이다. 그렇습니다. 정관격 여러분요, 그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정관격은 사람을 사귈 때 또 말이죠, 이거 상당히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항상 따지고 재입니다. 과연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한다 이건죠. 또한 그 사람의 지위와 명예가 어떤지도 먼저 살펴보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나 지위를 말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것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입니다. 정관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3번 항에 보게 되면은 항상 사람을 사귈 때도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저 사람을 사귀면 내가 그 뭔가 이득이 있을지 말지까지도 계산을 하고 사람을 사귄다, 이 점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그 명예나 이런 것을 아주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정관격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관성 그 중에 여러분 평관격입니다. 평관은 여러분요, 이 평관격이 사람은 말을 하든지 않든지 간에 이 사람을 압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모술소와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 포스 자체가 상당히 압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에서 혹은 전체적인 인상에서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 있죠. 이것이 편관격의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모술수가 좋다 보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 강한 의욕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관을 여러분요, 민주적이라면 편관은 전제적인 의미를 강하게 감춰가고 있습니다. 정관은 좀 그 부드러운 아주 민주적인 그러한 성격입니다만은 편관은 상당히 말이죠. 뭔가 자기가 그 지약을 가지는 내가 그 막 확 틀어지고자 하는 이러한 의미를 상당히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편관격 여러분 그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 편관격의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섭습니다. 물불을 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남을 밟고서라도 성취하고자 하는 성격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나의 이익이 된다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 명예든 뭐이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출세를 위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무서운 그런 기질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편관격이다. 자, 무슨 일이든 출세하기 시작하면 그를 막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없고 가족에게 마저 말이죠. 이 버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편관격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편관격은 이거 사실요, 편관 자체를 칠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칠살, 일곱 번째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극해오는 신이죠. 그래서 칠살이라고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야성과 이질을 겸비하면서 말이죠. 아주 그 사악한 그런 기질이 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걸 칠살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살이 죽일 살자입니다. 죽일 살. 그렇습니다. 한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는 바람이 많고 위험이 수반한 번잡한 인생을 편안함으로 이겨내려고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이 상당히 이것이 살아가는 과정이 악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많다. 자, 이번에는 비겁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겁성은 비견급제를 말하는 것이죠. 비견과 급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은둔행위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자체를 은둔행위이고 상당히 이것이 비겁이 많은 사람들은 그 생활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비겁이 많다고 하는 것은 비견급제가 사주에 많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사주에 비견급제가 많다 보면 자연적으로 자기가 아집이 세면서 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비견급제가 많으면 나의 재물을 급탈당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어쩌다가 운의 도움이 있어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할 때 나의 처도 없고 자식도 없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둔행위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 성도의 행위다.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 보니까 저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고 의지할 처도 없고 또한 자식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성도의 길이 아니냐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는 사회행위라고도 하고 또는 종교형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 비견격이 여러분 비견격이 이것을 근록격 그렇게 부릅니다. 근록격. 자, 이 근록이 뭐냐?
월지에 있는 것을 월지의 나의 비견을 근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지가 나의 영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최고로 그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월지에 있는 비견을 근록, 월지에 있는 비견으로 객이 만들어진 경우에 이것을 근록객 이렇게 부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록객이 비급이 왕한 사람의 성격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그런 독선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그 아나무인의 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근록객이면서 비견이 또한 이 많은 사람들, 이거 앞서 잠깐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독선적이고 아나무인의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강한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 약해지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사람을 깔아뭉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막바로 이것이 근록객의 소유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록객 그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 격은 대인관계, 개인관계가 그다지 좋지가 않은 편입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 자신이 아무리 재능이 있고 잘못이 많다고 해도 주변에서 자신을 돕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사업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때문에 사업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사업하고는 인연이 먼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사람은 사업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급성 근록격. 자, 그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비결은 자신을 도우죠. 자신을 도기 때문에 비견이 희신인 사람은, 그 비견이 희신인 사람은 친구나 형제, 자매의 원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신약인 경우죠. 그렇습니다. 비견이 여러분요, 나한테 아주 좋은 신이 되려면 이것은 내가 신약할 때, 재성이 많으면서 신약할 때 이것을 여러분 제다 신약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제다 신약인 경우 재성은 많고 일간인 나는 약할 때 이것을 제다 신약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럴 때는 이 비견급제가 상당히 나한테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나 자매, 나아가서 친구, 동료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신왕할 때는 근록객이 이거는 그 엄청난 파란이 따른다. 앞서 설명드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근록객이면서 신앙하면, 근록객이면서 신앙하면 이는 독립심이 강하고 비견을 싫어하기 때문에 남의 이 도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코 이것이 내 스스로 강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내가 도움을 청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싫어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근록객은 신약, 신강신약. 자, 신강신약의 구분을 이거는 여러분 확실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급성 근록격 그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근록격인 사람은 독립심이 특히 강하고 집을 따라서 자력으로 전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 중에 비견이 과다하게 되면은 이것은 격력한 성격으로 인간관계를 악화시킬 수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록격인 데다가 그러면 월지에 근록이 있는 데다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비견급제가 많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극히 필요한 것은 간살로 이것을 억제하든지 아니면 식신상간으로 이 누설시키는 말이죠. 이러한 이 신이 있어야만 이것이 사람이 그래도 심성이 수양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상당 위에 간에 있는 아주 격력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급성 중의 양인격입니다. 양인은 이 급제격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급제격, 예, 비견격은 사실은 십정격에서는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비근록격, 양인격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이것을 근록격은 비견격, 양인격은 급제격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양인격은요, 양인은 급제죠. 그러다 보니까 일주와 음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은 사실은 비견에 비해 가지고 완강하고 분발하며 신속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사주 중에 급제가 있고 일간이 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를 모으는데 이게 이 재물을 사실은 모으지를 못합니다. 지출이 더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또한 이 평굴한 심정을 지니고 모든 것이 자기 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양인격 그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 급제를 지는 사람은 의리를 중히 여기고 투기나 도박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금전을 그것에 의해서 써버리고 그러고 나면은 아주 빈털터리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객구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관살로 여러분 관살로 이를 억제하든지 식상으로 설해서 한 가지 장기를 살려나간다면 빈털터리가 되는 일은 그래도 막을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면 이것을 확실하게 선도를 해 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양인격 그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사주 중에 비겁이 무리를 지으면 왕함이 크게 달하므로 기댈 데가 없다. 오로지 이런 경우에는 종교 활동에 종사하든지 아니면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양에 전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한 세상과 담을 쌓고 말이죠. 세속법리의 구속을 받지 않게 된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비견급제가 사주에 많다 보게 되면은 기댈 곳이 없어진다. 재물도 안 되고, 그리고 여자도 안 붙어요. 만나면 헤어지고, 만나면 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식 생산이 어렵고, 설사 자식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식을 내가 잃을 수도 있고, 마누라를 잃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댈 데가 없다 보니까 산속으로 가서 수양을 하게 되면, 그나마 이것을 악한 그 발자를 그래도 완화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객국에 의한 성격 그 참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성격을 보는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사주에 오행의 태가 불급을 살피고 오행에 어떠한 오행이 많고 적은지 그 경정에 따라서 분별을 한다. 그리고 목일주라고 해도 극함을 받아가지고 약하면 그 성격이 또 다른 방법으로 나타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주의 배합이 좋든지 시신용신이 유력해서 충파를 당하지 않으면 대체로 그 사람의 성격은 정상이며 무난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배합이 좋지 않든가 시신용신이 파괴되면 그 성격은 정상적이지 못하고 결점이 있게 된다.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 잘 살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직업을 보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